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독면도 없이 일하다 중독된 걸로 보이는데 그중 30대 노동자 1명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은 나의 안전. 다치면서 할 위급한 일은 없다는 이곳 인천 현대제철 공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30대 남성이 일하다 숨졌습니다. 작업화가 널브러진 폐수 처리장,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청소 외주업체 직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 1명이 수조 찌꺼기를 닦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중 30대 남성은 쓰러졌습니다. 11시 2분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치료를 받은 나머지 6명 중 2명은 중상입니다. 기준에 맞는 보호 장비 없이 밀폐된 곳에서 일하다 가스에 질식된 걸로 추정됩니다. 방독 마스크 등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외주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한 남성을 부검해 사인을 확인하고 수조에 있던 물질을 분석해 질식 원인도 밝힐 예정입니다. 외주업체는 지난달부터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현대제철에선 2022년 1월 중처법 도입 이후 오늘까지 모두 4차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여기서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톤 넘는 철제 코일에 깔려서 축사 지붕에서 떨어져서 또 화물 적재함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은 오늘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50대 노동자가 2톤이 넘는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을 실던 이동장비 고리에서 코일이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시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게중심에 맞게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등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톤이나 되는 중량물이 취급을 하는 장사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했으면.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알려진 사망사고만 벌써 3번째입니다. 한 축사의 지붕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했고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화물 적재함에 껴 숨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 노동자는 780여 명이고 이렇게 추락하거나 끼이거나 물체에 깔려 사망한 노동자만 400명 가까이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관철을 못 지키시네요. 그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건 노동자의 목숨값과 바꾸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울 서초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나온 재판 결과 11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1건뿐이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설사 대표 이모 씨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났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서울 서초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추락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사고는 처음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중대재해처벌법 첫 선고 사건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1건 중에 실형은 단 1건이고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유족과의 합의나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노동자의 과실도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에서 2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요청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 대표 등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선고가 반복되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공식이 자리 잡히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